آنچه که ملاحظه می‌کنید تجاوز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 استادیوم אנחנו משנים את פני המזרח התיכון, והדבר הזה יכול להביא לשינויים מרחיקי לכת גם בתוך איראן עצמה. دام احمقانه خود پشیمان خواهد کرد. به فرموده امام بزرگوار ما هر پرچمی از دست سردار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 프로그램을 아예 뿌리 뽑고 이슬람 신정국가인 이란의 체제까지 전복하겠다는 기세로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의 포연이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동북아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사태, 국제 외교 전문가인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오자마자 NSC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논의했는지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나요? 그 80여 분간 그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중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외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참석을 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금 백악관 안보보좌관 직책까지도 겸직하고 있는데 이란 사태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무력 행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급선회할 것은 몰랐다. 적어도 루비오 장관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60일 동안 이란의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이란 측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 5차례나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했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것은 이란의 치명적인 실수다. 모든 책임은 이란에게 있기 때문에 60일 1일 이후에 나오는 이런 참혹한 현상들, 이스라엘의 이런 무력 행동은 다 이란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미국과 협상할 여지는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이란이 외교적인 해결을 원한다면은 정말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된다.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큰 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것을 이란이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신정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가 고귀한 하이다르 이름으로 전투가 시작된다. 그건 미사일 이름이죠. 그리고 하이마르로 돌아간다. 하이마르는 7세기 때 무슬람 군대가 점령한 유대인 그 거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과연 이란이 그런 발언을 뒷받침할 군사 능력이 있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공습으로 이란 그 총참모장 모함마드 바게리가 피살되었고 또 이란이 자랑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도 제거되었습니다. 지금 두려운 거는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오는 미사일도 두렵지만 공군과 이란 내에 모사드와 이스라엘군이 어느 무기를 어디에 숨겨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번 공습에도 가장 큰 피해는 이란 내부에서 일어났거든요. 정밀 타격으로. 그리고 이란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격에 무방비 상태냐 하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 2024년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당시에 하마스 1인자인 이스마일 하니아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서 피습당했습니다. 거기서 미사일 쏘았던가만 그렇죠? 정확하게? 그 침실만 파괴했죠. 이란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격에 특히 방어망이 취약하면 하마스 지도자가 자기 나라 안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스라엘군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또 헤즈볼라 요원들은 3년 동안 폭탄을 숨겨놓은 소위 삐삐, 무인 호출기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얼굴을 다치고 양팔을 잃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군이 계속 이란 주민들과 군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네. 내부에서 당신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진다. 그러니까 당신 정권들을 잘 설득해라. 큰일이 난다. 정말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야 된다. 79년 백색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출범한 다음에 당신들 삶이 나아졌냐. 민주주의를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았냐. 네. 그렇다고 이란이 자랑스러운 페르시아 제국으로 살았는가? 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 실패한 폭정 신정체제에서 계속 살려 그러냐. 레짐 체인지는 당신들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권과 이란 국민을 갈라놓는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핵 긴축 협의를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섰단 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깨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란이 협상에서 너무 강경한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고 네.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런 이란 내 핵시설과 핵과학자, 군부 제거 작전을 사실상 승인할 줄은 몰랐죠. 이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선택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앞으로 있을 북미 핵 협상에도 굉장히 시준하는 바가 큽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을 텐데 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어떻게 개발한 핵무기인데 네. 미사일인데 그것을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란처럼 미국과의 협상에서 너무 시간을 끌고 미국 측의 협상안을 거부한다면 이런 식으로 최대 압박, 군사력을 동원한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기가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네, 이번 사태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겠군요. 자, 이번 사태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일 이란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Israel is doing very well. I gave Iran 60 days, and they said no. And the 61st, you saw what happened. Day 61. So I'm in constant touch. And as I've been saying, I think a deal will be signed or something will happen, but a deal will be signed. And I think Iran is foolish not to sign one. Iran should have signed the deal. I want to see no nuclear weapon in Iran, and we're well on our way to making sure that happens.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란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시켜서 사실상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알고 그것을 묵인한 것은 사실상 승인 조치라고 봐야겠죠. 적어도 이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무조건 항복하여라. 우리는 이란의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하였다. 네.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 쉬운 타겟이다. 이런 발언은 사실 2017년 후반기 트럼프 일기 때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계속하던 최대 압박, 최대 관여 정책할 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했던 발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즉 앞으로 있을 북미 간의 핵 협상에서 처음은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죠. 네. 미국 행정부의 관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 그러고 한국 정부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정상 간의 좋은 케미스트리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적인 협상이 시작하겠지만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5차례에 걸친 핵 협상 같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군사 행동을 위협하면서 최대 압박으로 선회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강경책을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도 2017년, 18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 그리고 미국의 개입과 역할 이것을 분석해서 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현재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폭격 사태를 보고 있으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이란의 땅 100m 깊이에 파묻어 놓은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건데 거기에 이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게 어떤 무기인가요? 벙커버스터라고 그러죠. 네. 대개 이제 핵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분리나 농축 시설은 지하 벙커에 저장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폭격 가지고는 정밀 타격으로는 파괴가 안 되는 것이죠. 대개 지하 100m 밑에 네.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층으로 보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공습도 나탄스에 있는 핵시설을 많이 파괴했지만 네. 지상 부분이 파괴된 것이지 밑에 있는 네. 약 60% 정도 순도의 농축 우라늄까지 제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네. 지금 나오는 포르도 지역의 이런 네. 핵시설도 아직 파괴 상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군사 능력이 없어요. 네. 그 능력은 이제 미국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60m 이상으로 지하를 뚫고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6, 57 미사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한 번 발사해가지고 지하 80m, 90m 혹은 100m 밑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한 차례 폭격 이상의 폭격을 할지 모릅니다.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F 전투기가 가서 정밀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런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그런 초대형 폭탄을 싣고 날아서 타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도 없습니다. 그거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청자분들께 탑건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80년대 오리지널이 있고 이번에 두 새로 번째는 나온 나왔죠. 매버릭이 있죠. 예. 예. 탐 크루즈는 절대 늙질 않죠. 예. 두 번째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 포르도 같이 그 핵 저장 시설을 일부러 계곡에 V자의 그렇죠. 예. 가운데 넣습니다. 네. 그러면 관찰도 힘들고 폭격을 하려고 해도 이 산을 타고 그렇죠. 급강하해서 정밀 타격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F-15, F-35, F는 파이터입니다. 네. 전투기는 그런 벙커버스터를 싣고 갈 수가 갈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예. B2 스텔스 폭격기. 예. 그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한두 발 터뜨려서 열고 지하를 뚫어놓는 거죠. 뚫어놓으면 예.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탐 크루즈 같은 탑건들이 F 파이터 전투기를 가져가서 정밀 타격을 해야지 네. 임무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저 무지막지한 벙커버스터 무게가 13톤이나 하고 그리고 그 B2 스텔스 폭격기만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13톤이니까. 그렇게 되면 B2 폭격기도 미국 거고 저 벙커버스터도 미국 거고 사실상 미국이 직접 이란과 이스라엘전에 참전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예상치 못한 입장 선회다. 네. 이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사적 개입입니다. 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큰 실수였다. 네. 부시 행정부 때 네오콘들이 미국을 망쳐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임사를 보면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 군사 개입이 없는 게 외교 승리의 기준이다. 있는 것도 뺀다는 게 트럼프의 예, 정책이잖아요. 있는 것도 빼는데 네. 새로 개입을 한다면은 네오콘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이란 내 핵시설 파괴에 미군이 개입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의 이런 군사 위기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얘기한 정책에 180도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짐작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 개입을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대 압박 차원에서 네. 벼랑끝 전술을 하는 것이죠. 이란을 최대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다시 핵회담에 돌아와서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 봐라. 내 스타일대로 최대 압박 외교 안보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네. 증명이 됐다는 식으로 승리와 업적을 챙기고 이란의 비핵화도 성취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확전을 중단시키는 네. 세 가지 효과를 다 얻기 위해서 굉장히 큰 벼랑끝 전술을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게 중론입니다만 나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술이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이 벼랑 끝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번에 이란 핵시설의 급소로 불리는 포르도.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를 벙커버스터로 공습하려 할지 어떤 시설인지부터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엿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미국의 개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보다는 미군을 동원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양대 핵시설은 나탄즈와 포르도인데 나탄즈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란의 핵심장으로 불리는 포르도는 사정이 다릅니다. 포르도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지하 100m 가까운 깊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포르도에는 2개의 농축홀이 있고 약 3,000기의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023년 포르도에서 83.7%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90%까지 농축하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듣지 않고 저걸 계속 숨긴다고 한다면 실제로 미군 B2 폭격기가 가서 벙커버스터로 저기를 때려부실 가능성이 없지 않군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네. 100% 성공할 것인가 이것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도박입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잘못해서 재선에 실패하거나 물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의 테헤란의 주미대사관 인지를 구출하는 작전을 다 실패해가지고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게 대패를 했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승리로 기록이 된다면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2차 대전 승리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기에 굉장한 그런 지지율을 기록할 것인데 두고 봐야 됩니다. 여담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빌라딘 제거 작전을 첩보를 받았는데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CIA가. 왜냐하면 오사마 빌라딘이 그걸 알고 산보를 나갔는데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사마 빌라딘인지 아닌지 알려면 얼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CIA 국장이 얼마나 답답했냐. 왜 그걸 못하냐. 요원들이 CIA는 그걸 못합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리온 페네다 국장이 아니 영화를 보면 CIA가 그걸 다 하는데 왜 못한다 그러냐. 국장이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하면서 주위에서는 말렸습니다. 이러다 지미 카터 같이 된다 하는데 정치는 잊어버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작전을 개시해라 그래서 오사마 빌라딘을 제거하고 지지율이 확 올라갔죠. 이번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유세 때 7월 13일에 총알이 오른쪽 귀를 뚫고 살아난 것처럼 지지율이 확 올라가겠지만 실패한다면 또 트럼프는 역시 위험하다. 이래서 굉장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 며칠이 관건적 시간이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